그 이광희 의원님께서 HID 요원들이 청주공항에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거든요. F-35A라고 하는 공격기 스텔스기가 있거든요. 네. 그걸 폭파한다 이거를 제보해 주셔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최근에 놀랍게도 의원님 대표님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테러 심지어 원거리에서 스나이퍼 저격용 총으로 이런 부분까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보 이후에 이제 복귀하고 나서 최근에 또 연락을 받았어요. 네. 최근에 대표님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네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였었는데 하나는 대표님을 노리는 이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어느 장소에 갈 계획이 있느냐, 네. 자기는 어디로 가면 그거를 대비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듯도 하다. 네. 그래서 거기 가기로 했다가 캔슬이 됐는데 이런 식의 네. 연락이 오거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그런 정보와 첩보가 오면 박선우 의원하고 김명주 의원을 통해서 다 네네. 접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건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왔었던 정보 중에 제 정보도 포함이 돼 있었을 네. 테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이제 HID 요원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오비 모임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옛날에 한번 국민들 눈앞에 나타났었던 적이 있어요. 네. 소위 가스통 할배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네. 그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다시 이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헌재에서 판단이 되거나 했을 때 폭동과 소요를 일으킬 가능성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으니 그거를 경찰이나 이쪽에 좀 사전 대비하는 건 중요하니까 그걸 다시 좀 해봐달라. 네. 그래서 그분들을 명칭이 설악동호회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작년 1월달에 아주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던 테러 대표님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다들 잊지 못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무시무시한 위협이 또 가해지고 있는데요. 경찰 출신 입장에서 그때도 했는데 혈흔을 또 갑자기 바로 그냥 물을 뿌려서 청소를 하고 이런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대비하고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상되는 거라든지 파악하시는 건 어떤? 그래서 일단 당내 정치 테러 대책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진성 씨 대표님을 공격했었던 네. 김진성 씨가 15년형 나온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배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라. 태워다 줬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태워다 준 분이 어느 교회 뭐를 한다 맞습니다. 지금 시위를 네. 하고 있는 이런 거기도 얘기가 있고 있죠. 또 경찰에서 증거인멸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수사를 다시 시작해라라고 이제 지시가 아니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이번에 대표님에 대해서 암살 테러라든지 이런 제보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변 강화 요청을 해서 신변 강화가 지금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렇게 되면 상대 쪽에서 소요를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걱정이 되는 이유는 소요 자체도 문제지만 기각이 돼도 소요를 일으킨대요? 자기들이 꽹과리 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들은 그렇겠지만 이게 소요 자체도 걱정이 되지만 이게 더 걱정되는 이유는 그거를 빌미로 해서 계엄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 때 그때 계엄 문건이 처음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현천. 네.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을 했을 때 그 시나리오 상황이 그거였습니다. 박근혜 탄핵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탄핵을 반대파에서 아마 소요를 일으킬 것이고 탄핵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이제 찬성파에서 소요를 일으킬 거기 때문에 그때 계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건이 하나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윤석열이 계엄을
이제 계획을 하면서 3가지 시나리오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과격한 집회 시위가 일어났을 때 계엄을 한다는 3번째 시나리오였습니다. 그게 네, 네. 첫 번째는 북한에서 공격하게 네. 한다.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네, 네. 우리나라로 그 불을 땡겨온다. 세 번째가 광화문에서 양쪽 집회가 격돌했을 경우에 그때 계엄을 한다. 이 정말 이 집회가 과격화되었을 때 계엄을 한다라는 시나리오는 윤석열과 박근혜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그 조현천 씨 결국 미국으로 도망갔다 와서 처벌 그렇죠. 받았어요? 처벌 안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소요가 없도록 하고 철통 강화를, 경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또 저쪽에서 돌발 변수를 일부러 유발을 할 수도 있다. 네, 한번 충돌을 붙자. 일부러 충돌을 유발할 수도 있다. 유도를 유도를 할 해서.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탄핵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는 날 또는 그로부터 이제 며칠 상간에도 네, 네. 계속해서 부딪히고 사실은 이제 파면이 인용되면 한남동 공간에서 빠져야죠. 민간인 신분이 네, 되는 네.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도 우리가 체포할 때 봤지만 뭐 김성훈이나 뭐 격렬 저항하는 사람들이 막고 안 나오고 네. 하면서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충돌을 유도하고 이럴 어떤 개연성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다. 네, 네. 맞습니다.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맞아요. 네, 그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김종국 박사님, 네. 이런 이제 테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우리도 열심히 사주 경계를 하면서 이상 징후가 보이면 또 뭐 서로 신고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장 공포스러운 사회였죠. 네. 테러가 가능한 사회라고 하는 건 공포스러운 사회이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게 하려고 하는 노림수가 테러 집단들은 거기에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신뢰하고 우리 공권력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것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자들이 하는 행동들은 그냥 공포를 조장을 해서 소위 사회적인 연대들을 막아내고 그 사회적 연대의 틈새에서 음모론이 피어오르고 그 피어오른 음모론 속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니까 소위 사회적인 그 선한 담론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한 번도 정의의 길, 밖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옆에 이제 경찰 출신 계시니까 저는 경찰이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테러들을 잘 막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매우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저한테 중요한 건 헌재 재판관들에게 적어도 국민에게 총을 겨눈 자, 국민에게 장갑차를 들이민 자가 다시 군 통수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공화국을 만들지 말자. 네, 네.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살해할 수 있는 자들에게 다시 그 권한을 돌려주는 것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민의 강고한 연대의 가치들과 연대 힘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테러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네. 저희 국민들이 현명하게 그것을 막아낼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경찰을 믿습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